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일보 종목 클래스 이정열 파트너입니다. 자,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은, 관심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절차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을 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밥켓 38,000원 비중 20%라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두산밥켓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8,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두산밥켓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어떤 산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뭐 대부분 이제 아실 겁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건설 기계, 미국 쪽에 비중이 조금 높은 산업용 건설 기계 뭐 아니면 건물, 뭐 건축, 건설 이런 쪽으로 인프라 쪽으로 진행을 뭐 연관이 좀 높은 경기에 대한 영향도 좀 많이 받긴 합니다. 자, 일단 건설 기계, 주택 건설, 농업, 조경 시장 주요 타겟을 잡고 있고 헤비 건설 기계 제품에 비해서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에 좀 많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주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농업도, 조경 시장, 뭐 이런 것들은 좀 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헤비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서는 뭐 경기에 좀 덜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산업은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기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전봇대가 나무에 되어 있고 나무 전봇대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옛날 뭐 도시 외곽 쪽에 좀 가다 보면은 굉장히 좀 노후화되어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좀 많아요. 도로라든가 뭐 전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전선 시장이 좀 포화인 게 인프라 시장이 좀 포화인 게 우리나라는 시골에 가더라도 전봇대가 나무로 되어 있는 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신도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전봇대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가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건설 기계가 뭐 건설 쪽으로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뭐 공장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포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투자를 좀 해서 이걸 노후화되어 있는 거를 갈아엎고 새로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진행이 됐던 게 노후화되어 있던 인프라를 다시 새롭게 공사를 한다. 뭐 그런 골자의 법안들입니다. 통과가 되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게 뭐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영업이익이 얼마나 좀 잘 나올까라는 불안감. 북미 쪽의 점유율이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의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됐죠. 거기에 대한 여파들 때문에 피크아웃이 될 거다. 경기 피크아웃이 될 거다. 판매량이 좀 주춤할 거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야 라고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1,9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증가됐고 매출액도 증가세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에 좀 덜 민감한 방어주 성격도 갖고 있고 경기에 민감한 뭐 그런 민감주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매출액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 방어주 성격들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영업이익에 큰 폭의 변화는 없었어요. 큰 폭의 변화는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PER에 대한 변화도 사실 8배에서 10배, 높으면 12배 수준까지 움직이고 다시 8배까지 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과거에 매출액이 증가세가 별로 이렇게 큰 폭의 변화가 없었고 영업이익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을 때였을 것 같은데 이번 연도는 7천억 원, 8천억 원, 8,400억 원 아직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PER을 조금 상향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PER이 한 10배 정도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배 정도. 지금 형성되고 있는 PER이 8배 수준이에요. 8배. 8배에서 10배, 높으면 12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건설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좀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성장주는.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2분기에 생각보다 잘 나와줬다라는 것들이 주가 상승은 일단 견인을 할 겁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제 추정치를 좀 봤을 때 적정 주가가 지금 얼마냐, 제가 높게 고점으로 치면은 12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12배 수준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32,750원 수준에서 나누기, 지금 이번 연도 작년 EPS를 대입을 해보면은 3,849원 수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8.5배 맞죠? 그래서 지금 32,750원 수준에서, 자, 이번 연도 보고 있는 게 4,350원인데 저는 일단 5,000원 수준으로 내년까지 모멘텀이 좀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고 5,000원 수준으로 계산을 할게요. 5,000원 수준에서 6.5배 수준이 됩니다. 일단 8배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들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뭐 하반기까지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자, 이게 주가가 만약에 6만 원 수준에서 주가가 뭐 5,000원 수준, EPS를 5,000원 수준으로 대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12배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6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은 있는 상황들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6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때 6만 원 그 이상이에요. 이상. 영업이익이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적정 주가 고점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업이 적정 가격은 6만 원이다라는 건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왜 주가가 6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대입을 해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일단 기술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요인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지지구간, 뭐 일단은 과거의 주가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서는 과거의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여기 이 부분에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를 일단 뚫어줘야 6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반영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이 구간들 매물대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여기 35,000원, 4만 원대 후반까지 38,000원 이 구간에 조정을 좀 거치면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여기 이 구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던 그 요인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두산 밥캣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이 두산밥켓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두산이 실적이 잘 나오면 이렇게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주식을 가지고, 이 지분을 가지고 RPS라고 주가 연계 스와프 파생 상품을 체결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가지고 내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5만 원대예요. 5만 원대. 5만 원대보다 주가가 5만 원대보다 낮으면 이 하락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손실을, 금융기관에다가 판상품을 3개를 한 여기다가 손실을 물어주고, 이거보다 5만 원보다 높으면 여기 이 구간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돈을 이렇게 수익을 받는 구조예요. 자, 근데 5만 원대라고 했잖아요. 5만 원대. 5만 원대면은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 손실을 하던가 아니면은 지분을 매도를 해가지고 손실을 보전을 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떨어지고 있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마켓의 지분을 매도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것들 때문에 블록딜에 대한 우려감들,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것들도 영향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연기가 되는 게 8월 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8월 말. 그러니까 8월 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마켓의 지분 파생 상품을 체결을 한 것들을 연장을 하는지, 그 여부들이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해 주는지, 일단 실적을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회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높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는지, 이 5만 원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8월 말에 연장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격을 얼마를 잡는지, 연장을 하면서 이 파생 상품의 기준 가격을 5만 원에서 좀 낮춰서 4만 원으로 잡는지, 이런 여부들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방향성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 사업이 지금 잘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두산 밥캣의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두산 밥캣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절대 두산 쪽에서
중공업이죠. 에너빌리티. 자, 그리고 두산 바켓. 이 지분을 정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산 바켓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들을 하고 있고 호실적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을 지분을 매각을 하진 않을 것이다. 블록딜의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고 미국에 대한 피크아웃이 좀 우려감들이 같이 반영되면서 이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피크아웃은 지금 호실적으로 확인해 줬잖아요. 2분기 호실적으로 확인해 줬고 지분 블록딜은 두산중공업이 두산 바켓에 블록딜을 하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연장을 한다라고 보는 건데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금융기관이나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야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장하고 싶어. 그럼 손실분을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추후에 8월 말쯤 되면은 얘기들이 좀 나와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에서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여기를 뚫어주고 회복은 할 수 있겠지만 뚫어주고 돌파를 해줄지 여기 이 구간에서 PER 제가 말씀드렸던 PER 10배에서 12배 수준 주가가 최대 6만 원 수준의 결정을 하는 것들은 파생상품 연장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내용들이죠. 추후에 내용들이 나와줄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뉴스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8,000원대 구간 이 구간들은 올 수 있다. 영업이익이 피크아웃 우려들을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38,000원대까지는 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 위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할지는 8월 말쯤에 연장 여부들을 보면서 다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다시 그때 당시에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로 인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는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포인트들을 딱딱딱 집어드렸으니까 투자 판단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른 종목들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